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기출문제 34번째 영상이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어렵게 느껴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의외로 또 쉽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념입니다. 자, 양도담보가 뭐냐? 간단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고요. 그러면 매도담보는 뭐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가 매도담보다. 그래서 양도담보가 더 큰 개념이고 매도담보는 양도담보의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등기담보는 뭐냐?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죠.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때부터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놓는 것은 양도담보, 매도담보고요. 돈을 빌려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안 갚으면, 못 갚으면 그때 이전받기로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자, 성질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저당권자처럼 경매할 수 있고요. 또 저당권자처럼 물상대권도 인정되고 우선변제권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도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저당권이랑 똑같고 이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저당권으로서. 그럼 얘네들은 일반적인 저당권과 뭐가 다르냐? 혹이 하나 더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붙었다고요? 혹이. 어떤 혹이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저당권인데 어떤 저당권입니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고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지분이 나온다면 문제를 푸실지 잘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할 것은 이제 적용 범위죠. 첫째,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설정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매매대금을 담보한다, 공사대금을 담보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다. 다시 말하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보다 목적물이 더 비싸야 비로소 가담법이 적용이 되고요. 빌려줄 당시부터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변제와 말소 청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설정이 되면 돈을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안 뺏기느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첫째, 원칙입니다.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죠. 따라서 이 채무자가 청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변제하고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청산금이 없다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느냐? 첫째, 가등기담보는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이에 반해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거든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자, 가등기담보는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도,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본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언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소유권을 갖냐면 청산기간 만료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면 양도,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제를 했더라도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됐거나 만약에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선의 제3자 문제는 특히 양도담보가 문제가 되는데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면 2번은 잘 안 내요. 청산금이 없는 경우. 그래서 1번하고 3번 두 가지는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권리취득기간 실행입니다. 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변제를 안 하네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하게 되냐면 실행 통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가 약속한 대로 돈을 안 갚았으니까 내가 이 소유권을 갖겠다. 근데 실행 통지하고 바로 가질 수는 없고요.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 2달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청산기간이라고 하고요. 2달 기다렸는데도 안 갚으면 이때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 서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본등기 서류 안 주면 청산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청산금을 안 준다면 본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런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틀인 거죠. 자, 일단 살펴보시자고요.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산금이겠죠. 얼마가 남았다. 이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을 채권액과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공제하게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가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갚을 돈도 먼저 뺀다. 그래서 내가 받을 돈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까지 합산해서 목적물의 가액에도 공제해야 청산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할 때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거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행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채무자에게 합니다. 물론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통지하고요.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도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에 누구한테도 통지해 줘야 되냐면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반드시 통지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수액,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들다면 자신의 채권액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 중요한데,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다. 다만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은 이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에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조금 복잡해졌죠. 근데 복잡해졌는데 저처럼 이렇게 흐름을 쫓아가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그죠? 어차피 많은 내용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사례지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죠. 갑은 그 소유 토지가 하나요. 을에 대한 차용근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까지죠.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니까 갑이 을에게 설정해 준 것은 을에게 설정해 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네요. 1번,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는 말은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니까 실행통지라고 2개월 지났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2번, 갑은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자인 갑의 입장에서는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양도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 약정 당시 위 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된다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돈을 갚았다면 그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한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가능한 것이므로 3번이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이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게 좀 미심쩍은 것은 옆에 선이라는 말이 없죠. 그렇지만 요 3번이 정확히 틀린 것이니까 4번은 뭐죠? 세모예요. 정확히 말하면 선의 병에게 양도했다면 병은 소유권 확정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병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딱 부러지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5번, 만일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임금 채권을 담보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4번 질문 때문에 조금 깨름칙하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틀렸다라고 판단되더라도 보다 확실한 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우리는 이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가등기 담보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됐더라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설정자, 채무자에게 있는 거니까요. 2번, 귀속 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채권자도 다툴 수 없고요. 후순위 권리자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3번,
청산금의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왜 무효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이고요.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한 것은 강행 규정 위반한 것이니까 그 등기는 무효인 거죠. 다만 그 청산 절차를 마쳤다면 그 법 위반을 뭐 한 거죠? 해소한 거죠. 해소한 거니까 이 등기가 뭐로 될 수 있냐면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실행통지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의 경우 왜 여러 명이 되는 거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취득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채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뭐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틀린 질문은 뭐가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죠. 그럼 이 가등기가 뭐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1억을 빌려줬으니까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요. 또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근데 채권액은 얼마에 1억이니까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고요. 가등기 담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니까 이 사례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사례인 거죠. 1번. 갑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를 다툴 수 있다. X.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뭐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3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만약에 본등기를 했더라도 가담법 위반, 강형복귀 위반이니까 무효겠죠. 5번 을이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을은 누구죠?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금의 액수까지 다투지 못하는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와 채권자고 채무자는 다툴 수 있고 어떻게 다툽니까? 정당하게 평가된 돈을 주기 전까지는 본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고요.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 담보된 법률이 적용된다. X.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서.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맞나요? 자, 지금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면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 거죠? 채권자가 갖게 되는 거죠. 채권자가 가지니까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요? 채권자에게 귀속되고 맞는 질문이겠죠. 3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사가 처분정사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X입니다. 가등기 담보 채무자가 선택할 문제도 아니고요.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도 기속정사만 할 수 있고 처분정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갖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귀속정사는 허용이 되지만 제3자에게 임의로 팔고 돈으로 나눠갖는 처분정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물론 채무자에게도 이런 선택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니까 한 번은 X가 되겠죠.
4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다. X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돈을 먼저 갖고 나중에 담보를 말소해야 되는 것이죠.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네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이라면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4번이죠.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일단 가등기 담보권은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입니다. 다만 어떤 저당권이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1번 갑은 X토지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저당권자로서 경매할 수 있는 거죠. 2번 제3자가 경매를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해야 되므로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맞는 점이죠.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가담법이 적용되니까요. 4번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확히 맞네요.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소멸이 되고요. 가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갑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요 25의 문제는 결국은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다라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금을 밝혀야 돼요. 그죠? 그럼 청산금을 밝히려면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목적물 가액 통지해줘야죠.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죠? 청산금이잖아요. 따라서 청산금 통지하고요. 목적 부동산의 평가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후순위 담보권자가 받을 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통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한 것이 청산금이고요. 따라서 통지할 것은 목적물의 가액, 자신의 채권액,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과 청산금을 통지해 줘야 되겠죠. 따라 답은 2번입니다. 5번 보시면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공동저당인 거죠. 공동가등인 거죠.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소멸시키려는 채권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이건 뭐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자 그러면 을에게 맨 앞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건물의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그러면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된 거죠? 2순위로 양도담보가 설정이 된 거죠.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되고 저당권 등기는 무효니까 갑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당연히 뭐죠? 맞겠죠. 왜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요. 3번 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X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되면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긴 하겠죠. 물상대입권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지만 피담보채권 받을 돈이 줄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지금 병이 지금 얼마를 빌려줬냐면 2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건물이 멸실됐다 그래서 요 2억 원 받을 돈이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의뢰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X건물이 정에게 매각됐어요.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의뢰저당권도 소멸하고 병의 양도담보권도 소멸해야 되니까 병의 양도담보권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만일 선의 무가 병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병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토지, X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가등기 담보네요.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러면 지금 갑이 1순위로서 가등기 담보를 가지고 있고요. 2순위로서 병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저당권이네요. 병은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옳은 거죠.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 의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니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X가 되네요.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 위반하게 되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죠. 3번 우리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X입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나면이 틀렸죠. 그죠? 깜짝 놀랐네. 그죠? X적이죠. 자, 지금 요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언제라면요? 청산기간 내라면. 따라서 청산기간이 지났다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네요.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이 돼야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옳은 이유는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규정이고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2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8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후 병은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질문이 틀린 거죠. 이 문제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지금 갑 앞으로 양도담보가 설정이 됐다는 말은 이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겁니까? 을에게 있는 겁니까? 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여전히 을이 소유자인 거고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임대한 것은 정당한 거고요. 또 병으로부터 받는 임차료는 누가 받습니까? 을이 받게 되는 거죠. 갑이 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요? 갑은 양도담보권자들 일종의 저당권자로서 압류하기 전에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고요.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채무자 을에게 있는 것이니까 을이 병에게 한 임대는 정당한 거죠. 따라서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증언은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갖게 되는 권리는 임차권이잖아요.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죠. 특히 토지에 관한 임차권이니까 계약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실행을 위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지금 을이 돈을 안 갚더라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을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것이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양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죠. 왜요? 임자기합부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의 양도담보권을 소멸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만약 갑이 선의 정액의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선의 정은 뭘 받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을은 정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고 작년도 시험 문제죠. 가등기 담보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쳤습니다. 1번. 가등기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X예요. 항상 우리 민법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명칭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우리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당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이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X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시행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 채권에게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맞네요. 자, 청산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 담보권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뭘 해야 돼요? 공제를 해야 되니까 옳은 질문 몇 번이죠?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X와 맞지 않아요? 채권자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X죠. 자, 이게 왜 X냐면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뭐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통지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통지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과실수취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죠.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 기속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지문은 몇 번이죠? 3번이고 3번이 답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1번. 가등기 담보인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2번.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3번.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고요. 4번. 자, 목적물의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5번. 가등기 담보가 설정됐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채무자가 있는 거죠.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본등기하기 전까지는 채무자 소유이므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본등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갖겠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문제를 푸시면서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 정확하게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기억한 후에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